곱셈인데 대신 이제 행렬의 곱셈은 하려면 조건이 좀 있죠.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원래 그 맨 처음에 반편성 시험 볼 때 한번 냈던 건데 맞춘 사람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안 썼는데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조건이 뭐냐 이거죠. 두 행렬의 곱이 정의가 되려면 두 행렬의 곱을 하려면은 앞에 있는 행렬 뒤에 있는 행렬에서 앞에 있는 행렬의 꼴이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다. m행 n열짜리다. 그럼 뒤에 있는 행렬이 뭐가 돼야지 행렬의 곱이 정의가 되냐? 앞에 있는 행렬의 열하고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하고 이게 같아야 그래야지 행렬의 곱이 정의가 되는 거죠. 행렬의 곱이라는 방법 자체가 저래야지만이 정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렇게 같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행렬 곱한 걸 우리는 표기법을 이렇게 붙여서 A, B라고 하고 이놈의 꼴은 뭐가 된다? 마치 얘가 쑥 붙어가지고 그냥 M행 N열짜리 이런 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죠. 조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조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한테 이런 거 낼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 2 곱하기 1짜리 행렬하고요.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2 곱하기 3짜리가 됐대요. 그럼 여기 곱한 행렬의 꼴은 뭐냐? 뭐야? 1, 3.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자, 1행 3열짜리 이렇게 되겠죠. 그죠? 2열. 네? 1행 3열이 되어야죠. 그래야지 얘랑 얘랑 같은 게 남고 얘랑 얘가 이렇게 결과.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붙는 거. 연산 방법은 아직 안 얘기했고 우선은 그냥 꼴만 봤을 때. 그리고 간혹 이제 우리가 1행 2열짜리 행렬하고 2행 1열짜리 행렬을 곱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꼴이? 1행 1열짜리가 되겠죠. 1행 1열짜리라는 건 성분이 하나만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 근데 이거 가끔 답을 쓸 때 그래서 내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 그 성분이 하나가 5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야지 답이거든. 행렬이라는 건 괄호 안에다가 수를 써야 되거든. 근데 이걸 하나라고 안 쓰는 애들이 있어요. 두 개만 쓰다가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써야 됩니다. 이게 되겠죠. 행렬의 곱셈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래도 뭐 선행을 한 번 이상 했는데 그지? 교수님 알지? 이거 몰라요? 당연히 알죠.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행렬의 곱셈? 말로 얘기해보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 정말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을 각각의 성분을 곱한 애들의 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여기도 뭐 이렇게 막 선 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연산하실 때 이렇게 많이 하죠. A랑 B랑 곱하라고 하면은 1행 1열을 곱해서 1행 1열 자리에 쓰는 거고 1행 2열을 곱해서 1행 2열 자리에 쓰는 거고 2행 1열을 곱해서 2행 1열 자리에 쓰는 거고 2행 2열을 곱해서 2행 2열 자리에 쓰는 거죠. 그죠? 곱셈은 연산입니다. 연산법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고 모르겠어요. 과도한 암산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좀 그래도 빠르고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좀 있겠다. 연산법 좀 더 가볍게 보시고 행렬의 거듭제곱 원래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곱하는 게 거듭제곱 아닙니까? 자기 곱하는 거. 근데 행렬의 곱이 조건이 있다 보니까 거듭제곱도 어디서밖에 없어요? 정사각 행렬밖에 없는 게 거듭제곱이죠. 정사각 행렬이 아니면 거듭제곱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왜? 앞에 거 열하고 뒤에 거 행하고 같아야지 곱할 수 있다며. 그죠? 근데 지랑 똑같은 애 곱할 거면은 예를 들어 A 곱하기 A를 할 건데 A가 2 곱하기 3짜리야. 곱해져요? 안 되잖아요. 거듭제곱. 제곱. 행렬의 곱셈에 대한 제일 대표적인 성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안 된다? 교환이 안 된다가 제일 중요하죠. 교환이 안 된다. 근데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환이 안 된다는 건 모든 행렬의 교환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공수 2에서 나오는 뭐랑 같은 얘기예요? 공수 2에서 뭐가 저기가 안 돼요? 네, 합성함수가 안 되죠. 합성함수가 교환이 안 되죠. 합성함수가 교환이 안 되고
뭐 가볍게 문제들은 풀어봤지만 합성함수가 교환이 안 되는데 시험에는 교환이 되는 애가 나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교환은 안 되지만 교환이 되는 애가 시험에는 내신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런 애들 별로 안 틀릴 거고. 결합 됩니다. 결합이라는 거는 괄호를 갖다가 어디다가 먼저 주냐, 그게 결합 법칙이죠. 분배 되고요. 실수배에 대해서도 교환 결합 이런 게 된다. 중요한 거는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이제 행렬의 곱셈에서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문제 보시면 여기가 짝대기가 아니고 그냥 이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얘가 얘랑 같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뭐냐? 교환이 성립한다 그 소리죠. 조건 자체가. A, B랑 B가 같다. 자, 하나만 써보면은 예를 들어 얘를 전개를 해보시면은 행렬이에요. 곱하시면은 A 제곱이죠. 이렇게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AB죠. 이렇게 곱하시면 플러스 BA죠.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B 제곱이거든. 얘네가 다항식의 연산을 할 때는 얘랑 얘랑 같으니까 당연히 지웠는데 행렬에서는 얘랑 얘랑 같은 게 아니니까 얘를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니다 라고 써 있는 건데 얘가 그냥 A제곱 빼기 B제곱하고 같다고 되어 있다면 그 말은 뭘 의미하냐? 얘가 사라졌다. 다시 말하면 AB랑 BA가 같았다. 교환이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내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보시죠. 네.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행렬 단원에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거는 저기죠. 명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수 2 내용이긴 한데 명제 문제가 나옵니다. 명제 문제가 나와서 명제의 참거짓 판단하시는 거고 그 참거짓 판단에서 거짓이면은 뭐가 있어요? 판례. 발레가 있죠. 그 발레를 찾을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죠. 잘 안 내긴 하는데 공수 2 쪽이라. 왜? 한 번만 따뜻하다 걸려가지고 그냥. 자, 그래서 AB가 영행렬입니다. 곱한 게. 그럼 우리가 수에서는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 0이라고 하잖아요. 수에서는. 근데 이게 마치 이제 행렬로 넘어와서는 곱한 게 영행렬이면 왠지 둘 중에 하나는 영행렬일 것 같잖아. 근데 안 그렇다 이거죠. 곱한 게 영행렬이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은 아닙니다. 거짓이죠. 발레가 있죠. 발레. 뭐 있어요? 발레라는 건 이제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영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영행렬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되죠. A, B를. 뭐 이제 공수처 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발레는 지가 만들어 버릇해야죠. 뭐 남이 만들어주는 발레 받아먹으면 뭐예요? 딴거지죠, 그죠? 근데 이제 안 만들어 보면 잘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아무튼 뭐예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A를 어떻게 만들고 2차 정사각으로 해봅시다. 2차 정사각으로. 그래서 이제 둘이 곱해서 영행렬 되게 만들어 보라고. 머리로 돼? 암산이 돼? 해봐. 뭐라고? A는 뭐라고? 1 0 0. 1 0 0은 거기 1 0 0은 성분이 3개밖에 없는데? 1 0 0 0? 아니 그 1 밑에 1 요. 다시 1 1 0 0 1 0 1 0 1 0 0 0 1 1 0 0 1 1? 돼요? 맞냐 이러면? 곱하면 영행렬? 되네. 돼요? 1행 1열 확인해 보시고 1행 2열 확인해 보시고 2행 1열 확인해 보시고 2행 2열 확인해 보시고 맞네요? 와우. 얘만 있겠어요? 많아요. 다른 사람 만든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만들었다며. 근데 저게 왜 돼요? 아니 이게 1 0 1 0 0 0 1 1 아 오케이.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만들었다며. 예. 불러봐요. 1 0 0 0 마일
되는데? 그냥 이날부터 안 되는데? 근데 주로 이런 걸로 많이 찾습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0이 많이 있는 애들을 많이 찾아요. 0이 있는 애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만약에 하나를 잡아놨다. 발레를 찾는 방법 중에. 곱해서 어쨌든 영행렬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 지금 1, 0인데 요거랑 곱해가지고 돼야 되니까 1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아무거나 줘도 상관이 없거든. 아무거나 줘도 우선 여기 이제 곱해가지고 0 되니까 0, 0 넣으면 되거든 우선. 여기도 곱해가 0 되니까 0 되네? 0 되네?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제 만드는 방법 이런 정도. 참고로 이제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영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영행렬이 되게 하는 저런 애들을 갖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뭐 이제 행렬을 더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 쓰는 용어로 들어본 적 있나요? 뭐라 그래요?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정말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영인자라 그러대. 영인자 영인자 정말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저런 얘기 들으면 저런 게 있어 용어가 영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영행렬을 만드는 행렬을 갖다가 영인자라 그래. 니네가 잡은 발레가 바로 영인자인 거야. 영인. 자 2번은 됐고 2번 같은 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A가 영행렬이 아닐 때 A, B랑 A, C는 같은데 이게 왠지 얘랑 같으면은 또 역시나 수에서는 0이 아니면 뭐 막 나누면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나누면 이제 같을 것 같잖아. 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 행렬에서는 뭐 어렵지 않게 당연히 2항에 보시면은 분배가 된다 그랬잖아. 교환만 안 되잖아요. A로 분배하시면 뭐 돼요? A에 B-C 이렇게 돼요? 영행렬?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영행렬이 아니라고 줬고 그럼 영행렬 아닌 거랑 곱해가지고 영행렬 얘가 꼭 영행렬이 여야 되냐? 방금 썼잖아. 얘를 하나의 행렬로 보면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그죠? 그럼 둘이 곱해가지고 영행렬이 아니지만 되는 게 있다고 방금 니네가 찾았잖아. 똑같이 그거로 다 확장이 되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한두 끝도 없이 많아 명제는 하려고 하면. 아무튼 발레 찾는 요령이나 좀 보시면 되고 발레는 자기가 찾아버릇 하셔야 돼요. 자기가. 남이 찾아버릇 하시면 안 되고. 자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은 지금 대각선 방향의 수가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빵인 게 단위 행렬인데 정사각 행렬에서만 존재합니다. 정사각에서만 있어요. 정사각. 뭐 참고로 얘도 그냥 참고. 대각선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잖아. 우리 이제 이쪽 대각선을 갖다가 화학 같은 거 할 때 화학 시간에 한번 들어볼 텐데 화학 시간. 이쪽 대각선 방향을 뭐라 그러죠? 화학에서? 주기율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대각선이 무슨 족이야. 이상한 저런. 아니 헷갈릴 수도 있죠. 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 대각선은 우리가 이제 주대각선이라고 해요. 주대각선. 알겠죠? 주대각선. 그냥 부를 이름이 없어서 그냥 주대각선. 알았죠? 쓸 일은 없어. 됐고 단위 행렬인데 중요한 건 이제 알파벳 E로 대문자 E로 많이 쓰고요. 단위 행렬의 특징 임의의 행렬하고 곱을 하는데 교환이 성립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요. 그죠? 합성에서의 뭐예요? 함수의 합성에서의 누구랑 같은 역할? 왜 그러는 거야? 뭐야? 한글로 보냐고 이거. 항등함수. 다 같은 애들입니다. 옛날엔 이런 거 다 싸잡아가지고 다 같은 애들로 처리했어요. 마치 여러분이 이런 게 이제 곱셈에서이고 수의 곱셈에서는 누구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1. 덧셈에서는 누구랑 같은 하는 거야? 0. 이런 거죠. 1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 예진이? 1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 저번에 공부했던 교재에 뭐 써있길래. 옛날에 이런 걸 갖다가 다 합쳐가지고 항등원이라고 불렀어요. 항등원이라고 불렀는데 옛날 용어. 몰라도 되고. 아무튼 이래요. 거듭제곱 있어요. 해보니까 얘는 그냥 지랑 똑같아. 그죠? 단위 행렬의 거듭제곱은 그냥 단위 행렬과 똑같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단위 행렬은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교환이 되다 보니까 어디 갔어? 없어졌네. 뒤쪽에 서 있나?
곱셈 공식이 가능해집니다. 앞에서는 곱셈 공식이 안 됐잖아요. 그죠? 곱셈 공식이 안 됐는데 이 단위 아까 예를 들어 a 더하기 2 이거의 제곱이다. 그럼 얘를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라고 해도 된다 이거예요. 교환이 되니까. 네? 참고로 한 번만 쓰고 말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인데 얘랑 얘랑 안 같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단위행렬인 경우에는 교환이 되니까 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제곱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 정도. 그래서 단위 행렬에 대해서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식들이 성립한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케일 해밀턴입니다. 뭐 들어봤나요 여기서? 알아두면은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를 아냐 모르냐 가지고 뭐 어렵다 싶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원래 케일 해밀턴은 여러분이 배워서 뭐에서 써먹는 거냐면은 그 발레 찾을 때서 먹는 거거든 발레. 네. 근데 여러분이 뭐 그렇게까지 또 많이 써먹진 않다 보니까 어쨌든 케일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 2차 정사각형렬이 있는데 그 2차 정사각형렬에 대해서 다음의 등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뭐냐 보니까 그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개수가 이쪽 주대각선 방향의 성분의 합. 그 다음에 단위행렬에 곱해지는 요 실수배가 ad-bc 플러스 이게 영행렬이다가 항상 성립한대요. 이거는 증명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저 a, b, c, d 문자로 잡아 돌리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인데 주로 뭐 할 때 쓰냐? 여기 써있다시피 거듭 제곱할 때 여러분이 이제 추정이나 거듭 제곱 계산을 할 때 직접 해봐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직접 안 해보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할 때 쓰는 게 케일리 해밀턴인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도가 높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명제 같은 거에서 발레 찾을 때는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명제 같은 거에서 발레 찾을 거다. 생각보다 행렬 자체가 내신에서 그렇게 우리가 무겁게 가져가질 않아요. 제일 공수원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내신 대비나 수능 목적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여기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바로 앞에까지 했던 경우의 수나 그 대수 파트나 이런 데는 고난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모의고사 쪽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다뤄지진 고난도로 다뤄지진 않다 보니까 하나 적용하는 거 보시면은 A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케일 해밀턴 정리를 돌려보시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얼마예요? 3이죠. AD 마이너스 BC 왕산이 AD 마이너스 BC 마일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단위행렬는 영행렬 이런 게 성립한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2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행렬에 대한 2차 등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잖아요. A-BC 여기서 나와요. 골룸. 그렇죠. 골룸에도 나오긴 합니다. 막 찍는 거지, 씨. 자. 아니 근데 골룸은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거 그 공수투에서 유리함수에 유리함수 되는 조건 중에 있죠. A-BC. 그거랑 이거랑 다 연관이 있긴 합니다. 원래. 그 유리함수식 자체, 유리함수 개수를 잘 보시면은 A, B, C, D잖아. 2차 정사각형렬이야. 됐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게 그나마 제일 잘 나오는 예제. 자, 행렬 A가 있는데 A의 100제곱 구하래요. 그러니까 원래 K림에서 있다고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냥 막 하다 보면 규칙이 나와. 금방 나와. 거듭제곱 하다 보면. 근데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게 저걸 가지고 K림을 돌리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더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A가 되겠지? AD-BC 얼마예요?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단위행렬 쓰면 되지. 영행렬.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근데 A의 100제곱 구하래. 거듭제곱.
아,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이게 안 보인다고 여기서? 그 뭐가 보이냐고. A 마이너스 그죠? A 마이너스 단위행렬을 곱할 생각해야 되겠죠. 약간 그 오메가 떠오르잖아요. 오메가.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A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죠? 이쪽 어차피 영행렬이고 교환되니까 뭐 나와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단위행렬 영행렬 돼요? 아, A의 세제곱이 뭐가 돼요? 단위행렬이라고. 그럼 뭐 100제곱이니까 3으로 나누면 1이고 뭐예요? 그냥 A죠.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건데 이거 하면 이거나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중요하진 않다고. 굳이 주의하셔야 되는 걸로는 굳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역이 성립하진 않아요. 역.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한 이런 등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걸 봤을 때 어떤 A라는 행렬에서 얘가 그러면은 AD가 더한 게 4가 되고 AD-BC가 3이 되는 걸로 저걸 만들었겠구나 예측을 할 수는 있거든. 하지만 그것만 존재하진 않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도 돼요. 실제로 넣어보면 되거든. 실제로 넣어보면 확인은 되는데 이 넣어본 애들 살짝 여기서 그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은 요 놈 잘 보니까 뭐예요? 3이 그잖아요. 3 단위 행렬이거든. 이거 잘 보시면 인수분해 되죠. A-3 단위 행렬하고 A- 단위 행렬, 영행렬 되죠. 맞아요? 둘이 곱해서 영행렬 되는 거야. 아까 했던 그 명제잖아. 아까 그 명제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 영행렬이고 얘 영행렬이거나 얘 영행렬이면 당연히 등식 만족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등식 만족하는 A는 3 단위 행렬 돼야 안 돼? 당연히 돼요. 당연히 된다고요. 단위 행렬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돼요. 이거 말고 더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더 있는데 그 더 있는 게 아까 니네가 찾았잖아. 그 0인자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걔네가 누구냐면은 K1을 만족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만족을 하는 애들이냐? 만족하지 않는 애들. 대표적으로. 그래서 A에 대한 요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등식이 나왔을 때 그 등식을 만족하는 2차 정사각 행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를 만족하는 A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단위 행렬의 실수배냐 아니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냐 이렇게 나뉘게 되겠고, 단위 행렬의 실수배인 애들은 얘 인수분해에서 나온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수배가 아닌 애들은 케일리 해밀턴을 만족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레를 찾으실 때 그거를 고려해서 찾는 거야. 고려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더해서 4되고 이거 곱하기 AD-BC가 3 되는 거, 그거를 그냥 껴맞추기 하는 거. 숫자로 껴맞추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해보면요, 더해서 4 되는 거니까 1, 3 써볼까? 1, 4? 그럼 AD-BC인데 AD-BC가 여기 3 되는 거, 그러니까 BC가 얼마 되면 돼? 0 되면 되네? 여기 0, 1 되는 거, 이런 거. 이런 애. 무수히 많겠죠? 그죠? 이런 애. 이렇게 찾을 때 쓰는 게 오히려 이때가 K류가 필요한 거거든. 원래는 발레 찾을 때.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안 해줘도 되겠지? 그지? 근데 아무튼 하실 때 곱하기 하실 때 뭐 다 한번 해보셨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곱하기 할 때 이거 성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A, B 곱할 때 1행 1열을 곱해서 여기에 1행 1열 자리에 쓰는 거죠. 1행 2열을 곱해서 1행 2열 자리에 쓰는 거죠. 그죠? 뭐 약간 막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곱해서 뭐가 되는지 이런 게 어쨌든 자기가 한번 했더라도 연산법이니까 그래도 좀 정확하게 해버릇 해라.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냥 얘랑 곱하잖아요. 그럼 얘랑 곱하게 되면은 1행 1열 자리에다가 요렇게 1행 1열을 곱해서 2y 더하기 4, 3, 10이고, 1행 2열 자리 1행 2열을 곱해서 2는 4 마이너스 4, 3, 12 마8이고, 2행 1열을 곱해가지고 xy 더하기 3이고, 2행 2열을 곱해가지고 2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내가 곱해서 누구 곱해서 누가 되는지 이 관계를 꼭 좀 생각하면서 해라 라는 정도.
연산하시면 추정입니다. 이런 게 거듭되고 하다 보면 규칙성. 요게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아마 별로 어렵진 않았으면 좋겠고 모의고사에도 작년에 나왔고 행렬을 배우면서 활용 문제로 거의 한 문제 꼭 내는 건데 자 AB 고등학교에서 좋아하는 노래 장르를 조사했다. 표 1, 표 2 남학생 여학생 힙합 댄스 뭐 좋아하냐? A 학교 B 학교 남학생 여학생 명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가 그때 표 1, 2를 갖다가 각각의 행렬로 나타냈어요. 행렬로 퍼센트 퍼센트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명수 나타났습니다. 그때 PQ를 A, B, C, D라고 하죠. 두 행렬의 곱을 PQ라고 해서 성분을 A, B, C, D 계산 안 해놨어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죠.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 뭐냐?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 그럼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남학생이 300명이거든? 근데 남학생 중에 댄스 좋아하는 애가 지금 뭐야? 0.4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남학생에 대해서 0.4 해야죠. 그 다음에 여학생에 대해서 댄스 좋아하는 애들이 뭐야? 70% 0.7이죠. 요게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가 되겠죠. 계산을 한다면. 계산하려는 게 아니고 행렬에서 어디냐 이거죠. 어디. 그래서 300 곱하기 0.4 그 다음에 200 곱하기 0.7에 대한 거예요. PQ. 여기까지 잡아줬습니다. PQ 이거 쉽게 줬어요. 어렵게 주면 여기도 안 잡아줘야 되거든. PQ냐 QP냐 이것도 내가 찾아야 되거든. 그럼 PQ에서 이게 되는 거 어디가 되겠어요? 보니까 0.4, 0.7하고 200, 300, 200 어디 곱한 거 아닙니까? 2행 1열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행 1열의 성분이니까 어디? 스몰 c 이렇게 되겠죠. 전형적인 행렬의 곱셈 활용 문제. 여유가 되면 학교에서 대부분 한 문제 정도 다 낼 거예요. 내신에서. 모의고사도 한 문제는 꼭 나오고 있고. 대비하시고.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계산하시고. 이거 9번에 보시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행렬 A, B에 대해서 이거 등식이 만족한다. 뭐가 성립한다? A, B랑 B, A가 같다. 교환이 성립한다.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고. 10번 단위 행렬이 끼어 있을 때 곱셈에 대해서 이거 뭐야? 전개하시면 A 세제곱 빼기 2죠. 그죠? A 세제곱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냥 거듭제곱을 해서 구하셔도 되고 그래봤자 3번. 그죠? 아니면 뭐 K1 써도 되는데 솔직히 세제곱 정도는 그놈이야. 알겠죠? 뭘로 하든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 오실 때 좀 해보시고 여기도 그렇게 고난도 문제들은 없습니다. 풀어오시고 자 그러면 행렬 여기까지 보고